안녕하세요. 여러분하고 같이 상담 전문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담은 나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리고 그런 동기를 뒷받침해주는 나에게 영향을 준 학자들은 어떤 분이 있었는가, 그리고 내가 상담자로서 생활할 때 어떤 기쁨과 보람과 좌절을 느꼈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상담의 일생을 끝마침하는 이 자리에서 통합적으로 정말 상담은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고자 합니다. 우선 처음에 상담은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968년에 상담 공부를 시작해서 2021년 오늘까지 상담에 관한 일만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나는 상담은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상담은 나의 일상생활을 성숙하게 이끌어주는 원동력이고 또 내 삶의 생명력을 회복시켜주는 생명의 원천이다, 이렇게 크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상담은 내가 상담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것은 남을 배려하고 또 경청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나 자신이 성숙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상담이 나의 생명의 원동력이고, 내가 지치고 힘들고 좌절했을 때, 그리고 좀 절망에 빠졌을 때 나에게 다시 생명의 존중함이라든가 내 생명의 어떤 귀중함이라든가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그래서 내가 다시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대로 지난 50여 년간 상담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면서 저는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활을 통해서 상담은 나로 하여금 매일매일을 상담 정신, 배려와 경청과 이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삶의 원동력이고, 또 상담은 지친 삶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생명력의 원천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한다면은 저는 이 삶과 사람과 상담의 그 관계를 늘 생각하는데, 어느 날 내가 컴퓨터로 원고를 쳐서 그걸 프린트로 뽑아보는데 내가 사람이라고 쓰는 게 전부 삶으로 나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니까 삶이라는 이 글자 속에는 사람이 웅크리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것은 삶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 능력이 응축된 상태로, 우리가 갓난아기가 태어날 때 보면은 3kg 미만의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응축된 상태로 태어났다가 살아가면서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 또 스스로 성장하면서 그 삶이 사람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확장되는 그 과정에서 그걸 전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한다면은 상담은 그 교육에서 좀 더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섬세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개인의 관심을 두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이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면서 사람으로 이렇게 성숙하게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도와주는 것이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의 그 발달 단계를 보면은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인기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각 기마다 학교 교육에서 배우는 것과 더불어서 상담에서 그걸 보완해주고 더 섬세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담자의 그 삶이 아주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삶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그 응축된 상태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그 가능성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성숙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네카는 일생을 통해서 인생을 배운다. 그런 거 우리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그렇게 말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이라는 게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좋은 상담은 일생에 걸려서 우리 몸에 익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상담에 대한 그 전문가인 저에게 각인되어진 상담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느 글에서 상담이라는 이 한자를 해자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상은 뜯어보면은 나무 목자에다가 눈 목자가 있는데 이거는 나무의 성장을 지켜보는 눈. 그래서 우리는 나무가 자라는 거를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물을 주고 또 태양이 비춰지고 그러면은 그 나무가 아주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주 그 모든 가능성을 응축한 상태로 태어나서 그 삶이 주위에서 또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나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재촉하거나 자꾸 윽박지르거나 그러지 않고 서서히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사람으로 바라보는 그런 상담자의 태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담자는 말씀에다가 불화자가 2개가 있는데 상담은 말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언어 예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상담자와 내담자가 말로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마음을 교환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보통 대화하는 것과 달리 상담에서의 답은 어떻게 다른가? 보통 대화에서는 그냥 주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답하고 기분에 따라서 무책임하게 또 재미로 말할 수 있는데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하는 말을 들을 때 상담자는 그 사람이 왜 저 말을 하는가 그리고 저 사람의 그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읽어주고 또 내담자는 내가 상담자를 아주 완전히 믿고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거기서 어떤 그 해결이나 어떤 그 시사점을 찾을 수 있겠다. 이런 관계를 하기 때문에 매우 친밀하고 매우 신뢰롭고 그리고 매우 진지한 그런 대화입니다. 그것은 마치 불과 불이 만나서 이렇게 불꽃을 튀기는 것처럼 아주 따뜻하게 그리고 정열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담이라는 그 한자의 그 해자가 저는 제 마음에 들어서 늘 그걸 머릿속에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늘 간과하고 지났는데 언어 폭력이라든지 또 쓸데없는 말을 해서 상대방을 상처를 준다든지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우리는 언어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상담의 정신으로 대화를 할 때에는 그 안에 배려하고 공감하고 신뢰하고 수용하고 사랑이 있고 경청하고 이해하고 격려하는 이런 것들이 상담자의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이 참 좋은 대화가 되겠고 그런 대화 속에서 인간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1968년부터 2021년 오늘까지 상담에 관한 일만 해오고 있는데 저의 살아온 상담의 인생을 둘러볼 것 같으면은 저는 국어 교사로, 그 다음에 유학생으로, 그 다음에 상담 교수로, 상담 행정가로, 그리고 지금은 상담자 교육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1962년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5년 동안 중학교에서 국어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생들을 제가 가르쳤는데
그때가 제 그 교사 또는 교수로서 남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그 총 50여 년에 걸친 생활을 볼 때 가장 활기 있었고, 그리고 가장 좌절이 많았고, 또 가장 의욕에 찼었던 때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중학교, 경동중학교 남학교에서 이제 국어 선생을 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청소년기에 있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그 아주 생명력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청소년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거기서 인간의 그 성장하려는 힘, 자연적인 그 무궁무진한 힘을 느꼈고, 그리고 그 청소년기에 활발히 발달되는 육체적, 정신적, 지적인 그 양상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한없는 의협심이 있고, 또 남을 골려주고자 하는 그 아주 짓궂음이 있고, 그러면서도 따뜻한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도 좌절이 있고, 분노가 있고, 싸움이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참 그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그 청소년기에 있는 아주 놀라운 성장의 힘, 이런 거를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를 가르치는데, 국어를 가르치면서 제가 느낀 그 여러 가지 생각은, 예를 들어서 윤동주의 시, 서시라는 거를 이제 가르쳤는데, 거기에 보면은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나는 바람에 있는 잎새에도 부끄러워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거는 문학적으로 또는 그 정서적으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많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서적인 그 면들이 많이 있는데, 국어에서 국어 교과서를 가르칠 때는 가령 예를 들어서 한점, 그럴 때 이 한은 관용사인가 수사인가, 또 부끄러움이라는 것, 무엇에 대한 부끄러움인가, 이런 식으로 따져보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생각, 깊은 느낌,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이걸 가르치는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좀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어 교육이라는 것은 말하고 읽고 쓰고 듣고 이 언어 생활을 다듬어주는 과정이고, 또 문학을 통해서, 문학 작품을 통해서 그런 언어 활동이 세련되고 자기의 감정을 순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어 선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이렇게 충족이 되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경동중학교에서 2년 가르치다가 그 다음에 이화여중에 와서 3년을 가르쳤는데, 그때 그 이화여중 학생들에게 말하기, 쓰기 훈련을 제가 독자적으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클래스 시작하기 전에 5분 스피치라 그래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학생들은 듣고, 또 글을 써서 일기도 좋고, 또 그날의 무슨 편지도 좋고, 그런 거를 쓰게 해가지고 그 쓴 글을 제가 읽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고쳐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인간과 인간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그 언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또 말하는 거와 듣는 거와 쓰는 거와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청소년기에 그 아주 복잡한 정서나 이런 그 인지작용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 답답한 것을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 때 그게 뭘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62년도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기 꼭 바로 전에 이영덕 박사하고 또 정원식 박사, 김기석 교수, 그분들이 우리나라 상담의 원로들인데, 그분들에게서 상담이라는 교과목을 졸업하기 전에 한 학기씩 배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카운슬링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고, 카운슬링이 인간의 잠재 능력을 키워주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교육 방식이라는 얘기를 들은 게 생각이 나서, 그 중학교 교사 5년 하는 동안에 그런 그 의욕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데 대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1968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미국 유학 가는 게 상당히 어려웠고, 특별히 국어 선생인, 한국말을 가르치는 국어 선생이 미국에 가서 영어로 또 다른 학문을 배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찾고, 그래서 1968년 1월에 미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생으로 1968년부터 73년까지 상담 공부를 했어요. 그때 공부한 내용을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때 저는 눈이 이렇게 개안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영어가 짧아서, 그리고 새로운 학문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상담에서 주장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존엄성, 생명의 귀중함,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특성, 그리고 그들에게 펼쳐지는 무한한 가능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인본주의 심리학자에 대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상담 실습을 하면서 상담자들이 개개인에게 주는 그 특별한 관심, 수용, 이런 거가 굉장히 저한테 큰 뭐라 그러나 희열을 주었고, 이런 걸 좀 공부해야 되겠다는 굉장한 그 의욕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또 제가 참 감사하게도 공부하는 그 중간에 미국 초등학교에서 2년 동안 교사를 하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초등학교에서는 카운슬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미국의 그 초등학교의 그 교육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이걸 배웠습니다.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은, 미국 초등학교에서는 국어 교육을, 그러니까 language, English 클래스가 아주 중요한데 왜 그런가 하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는 정보의 세상인데 우리는 그 정보를 빨리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효과 있게 이해하고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언어 공부, 영어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시켜서 발음 공부라든지, 또 문장을 쓰는데 그 마침 그런 여러 가지 표기법이라든지, 이런 걸 아주 초등학교 4학년부터 열심히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언어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표현하는 데의 중요성, 이런 게 우리 그 국어 교사나 또는 집안에서도 중요하겠구나 하는 걸 그때 이제 느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도 카운슬러가, 미국 때는 초등학교에도 카운슬러가 있는데, 그 카운슬러는 몇 군데의 학교를 다니면서 소위 그 어려움을 당하는 아이들을 일부러 이제 시간 내서 만나가지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다방면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걸 보면서 개인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교육이 참 훌륭하구나, 이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상담 심리학에 대한 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1974년부터 2000년까지는 처음 3년은 서울여대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20년은 이화여대에서 상담 교수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 배운 상담의 그 이론과 상담의 실제를 가르치면서 상담 심리 이론, 성격 심리 이론, 아동 발달, 생활지도 아주 신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어렴풋하게 알고 잘 몰랐는데, 가르치려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니까 그 참뜻을 알고, 그래서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고, 특별히 내가 또 나한테 영향을 준 성장 심리학자들의 성격 이론과 또 인성 개발에 관한 거를 아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상담 교수로서 상담에 대해서 배운 거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뜻하지 않게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제가 한국 청소년 상담원 원장으로 이제 취임을 해서 7년 동안 그 청소년 상담 행정가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청소년 상담원이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부산에 있는데, 제가 취임했을 때는 상담,
오로지 복지가 빠지고 청소년 상담에 대한 거를 연구하고 그거를 또 전국적으로 행정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그 실태, 그때 당시에 왕따라든지 또 교실에서 잠자는 아이들, 그리고 또 그러니까 가출 청소년, 그 학교 밖 청소년, 이런 문제들이 좀 심각해서 제가 이제 거기 원장으로 있으면서 제가 부르짖었던 것은 청소년 문제가 있다고 청소년을 그렇게 교정짓지 말고 청소년에게는 성장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우리가 길러줘야 되겠다. 청소년 속에 있는 청소년 시기에 특별히 있는 그 성장하고자 하는 힘을 청소년성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youth spirit, 그거는 이제 가령 여성의 특성을 얘기하는 건 여성성, 남성의 특성을 남성성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특성을 나타내는 청소년성, youth spirit를 키워주는 그런 상담을 하자. 그래서 상담을 우리에게 오는 내담자를 문제가 있는 아이로 생각하지 말고 잘하려고 하는 그 강렬한 힘이 어디에선가 방해를 받고 있는데 그 방해를 우리가 찾아서 같이 해결해주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자. 이런 데에 관심을 두어서 건강한 청소년을 더욱 건강하게, 그래서 청소년 상담에 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래 집단 상담 또는 그 멘토링 시스템, 그리고 이제 전문가 보조 상담, 요새 말하는 우위 상담, 그런 거 이제 기초가 됐죠.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 그때 당시에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가서 밖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지역 단체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청소년 상담은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일을 맡는 상담사는 국가에서 자격증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 국가 자격증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이건 아주 대단한 일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상담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느끼고는 있지만은 그 상담사의 자격을 주는 거는 민간 단체에서 뿐이지 국가에서 주는 상담은 청소년 상담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게 발달 과정에 따라서 아동, 청소년, 부부, 중년, 노년 얼마든지 아주 특화된 상담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청소년 상담사만이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저는 그것을 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만큼 상담의 확대시킨 청소년 상담을 확대시키고 그리고 또 청소년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서 제가 기여했다고 생각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거기서 느낀 거는 우리가 다 상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법으로 어떤 것이든지 법으로 보호받지 않으면은 그게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 만들 때도 그 법 제정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걸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법이라는 거는 그 내용보다도 글자가 더 중요하구나. 이거를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 심리학, 등에서 이 등 하나가 있음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그 여유가 생기는지 몰라요. 그리고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요 글자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아주 달라지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상담하는 사람들이 좀 더 법적인 그 보호도 받고 자기의 그 전문직에서 훌륭하게 일할 수 있으려면은 이 법적인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는데 우리 상담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데도 관심을 가지자, 그런 얘기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010년에 우리 지금 현재 한국 상담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했는데 그때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하는 그 큰 목적이 제가 오랫동안 상담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또 실행하고 또 행정적인 역할도 하면서 내가 느낀 것은 상담의 진짜 그 본령, 상담의 본령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서 정말 삶 속의 삶, 자기가 원하는 정말 원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삶 속의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쳤을 때, 괴로울 때,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같이 생각하고 같이 변화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상담이라 해야 되는데, 상담의 그 아이덴티티가 많이 이렇게 흐려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상담에 관한 그 자격증이 물론 민간 자격증인데 어떤 데서는 뭐 800여 가지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뭐 5,000여 가지라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굉장히 많은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은 상담에 관한 강의 좀 듣고 그리고 그냥 자격증이 이렇게 남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상담의 정말 진정한 뜻은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세하게 신뢰롭게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거라 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조금 너무 이 본령에서 자꾸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게 늘 안타까웠어요. 근데 마침 다행스럽게 이제 그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하게 되어서 저는 우리 학교의 그 근본 그 철학을 인간 존중에 두어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가, 그 가능성을 충분하게 발휘해가지고 정말 원하는 삶, 또 더불어서 사는 아름다운 삶,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상담을 가르치는 정말 특별한 상담대학원 대학교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담의 주어가 인간과 인간관계인데 그 인간을 깊이 있게 또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담자를 길러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에 기반한 이런 상담학을 펼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인문학에 기반한다는 것은 인문학의 근본을 이제 우리가 보통 문사철, 문학과 역사와 철학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 학교에서는 문학이 상담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철학이 또 상담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학과 상담을 융합해서 좋은 상담을 할 수 있는 건 문학상담, 철학과 상담이 융합해서 좋은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을 철학상담. 그래서 문학상담에서는 인간에 대한 그 통찰력, 특별한 그 표현력, 그리고 감수성,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는 걸 중점으로 두고, 철학 상담에서는 철학적인 사고, 또 철학적인 그 질문, 이걸 통해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표현할까, 여기에 중점을 두는 그 상담.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인문 상담학이라고 해가지고 이름 붙여서 우리 학교에서는 10년 동안 그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10년 사이에 논문도 많이 나왔고 졸업생도 나왔고, 앞으로는 이제 이 상담이 그냥 상담실을 찾아가는 그런 국한된 상담이 아니라 정말로 everyday life,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어떻게 상담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상담의 일상생활화, 그리고 우리 학교를 거쳐간 많은 졸업생과 재학생과 우리 교수들이 힘을 합해서 정말로 자기네가 알고 있는 상담, 배운 상담, 꿈꾸는 상담, 이 상담 활동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상담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제가 상담자 교육자, 저는 상담을 직접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상담을 할 것인가, 어떤 것이 좋은 상담자인가, 이런 거를 가르치는데
좀 더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상담학자들이 뭐 수없이 많고 책도 수백 권, 수천 권이 되는데 저가 상담학자로서 상담자 교육자로서 특별히 영향을 받은 몇 사람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째가 에이브람 매슬로우라는 이분은 긍정심리학 또는 인본주의 심리학의 그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대단히 상담 쪽에서는 많이 읽혀지는 상담자입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self-actualizing person, 좀 자아실현을 하는 사람 이런 건데 근본 아이디어는 이분이 생각하기에 인간의 능력은 이 잠재한 능력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는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그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행동주의 심리학 또 정신분석적인 트레이닝 이런 걸 많이 받았는데 일생을 돌아보니까 자기 일생을 변화시킨 거가 가장 큰 팩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 둘째는 아버지가 됐다는 사실, 그리고 셋째로는 많은 학자들과 공부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선 결혼을 했다는 그 사실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 적응하고 변화하고 또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변화와 성장을 향한 그 삶이 굉장히 가치로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를 태어난 아기를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행동주의 과학을 배웠고 정신분석을 배웠고 그렇지만 살아서 움직이는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나날이 변화하는 그 생명체를 보니까 이런 행동주의나 정신분석을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 놀라운 가능성, 이걸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유태인이기 때문에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뉴욕에를 갔는데 그때 당시에 뉴욕 프린스턴 대학에 아주 유명한 구라파의 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드밴스드 아카데미라는 모임을 해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매슬로우가 캐런 혼이라든지 애들러라든지 막스 볼타이머라든지 또 루스 베네딕트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아주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굉장히 자유롭고 굉장히 아주 순수하고 굉장히 아주 적극적이고 또 싫어하고 나빠하는 게 분명하고 불의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고 정의에 대해서 울분하고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인간의 그 속성에서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들의 일지라든지 일기 또 행동의 사파라든지 이걸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적극적이고 흥분도 잘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움에 대해서 열광하고 부르려 보고 못 참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이들의 그 공통점이 뭔가 그랬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분은 정말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 능력을 끊임없이 actualizing, 끊임없이 이렇게 발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긍정심리학을 발달시켰는데 중요한 것은 자아실현의 사람,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자아실현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끝없이 자아실현을 하기 때문에 self-actualizing person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나는 상담은 그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좌절하고 잠시 어렵다 하더라도 그 안에 숨어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은 우리가 끊임없이 펼쳐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이 매슬로우의
심리 이론, 성격 이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너무나 잘 아는 칼 로저스인데, 로저스가 만약 없었으면 상담이라는 학문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저스는 특별히 자기 자신, 셀프 컨셉트, 여기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분은 자라는 환경이 아주 엄격하고 굉장히 그 시골에서 아주 그 틀에 박힌 생활을 하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저기 20세 때 미국에서 기독교 학생회 대표였는데, 그때 북경에서 세계 젊은이, 그러니까 Young Christian Conference라는 게 있었대요. 거기에 이제 갔어요. 미국의 일리노이의 시골에서 자라다가 북경에를 갔어요. 가보니까 세계에서 모인 청년들이 다 모여 있는데, 자기는 거기서 사람들의 얼굴이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걸 처음 알았고, 얼굴이 다른 만큼 생각도 이렇게 다르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그 분명한 주관이 있고, 이걸 보면서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똑바로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와서 이제 심리학 공부도 하고 신학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이론을 펼쳤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생각한 거는, 인간이 인간을 도와줄 수가 있는데 그 도와주는 과정에서는 계산하거나 또 따지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에게 도움이 필요해서 온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그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판단하지 않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왜 그 말을 했을까, 이거를 알아둬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상담, 정말로 좋은 인간관계라는 거는 진짜 인간, 아주 real person, 진짜의 자기와 진짜의 상대방이 만나는데 서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또 진실되게 변화하지 않게, 이런 관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상담 이론을 발전시키면서 상담자의 태도에 그런 걸 자꾸 강조해가지고, 이제 상담의 대화는 로저스가 얘기하는 무조건적인 수용, 또 절대 신뢰, 진실성, 한결같음, 이런 거를 이제 주장하는 그런 게 됐죠. 나는 그래서 로저스의 이런 대화법을 제가 배우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좋아하는 사람은 골든 올포트라는 하버드 대학 사회심리학자인데, 이분은 주장하는 것이 mature personality, 굉장히 아주 성숙한 인간이 얼마든지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렸을 적에 아픈 경험이나 또는 당장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 집착하지 말자. 그리고 인간이라는 거는 모티베이션, 동기가 중요하고 그 동기를 이끌 수 있는 소명의식이 중요하다. 이걸 가르친 사람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분이 이제 젊었을 적에 프로이드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그때 당시에 정신분석을 일으키고 대단한 학자였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젊은 학자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프로이드가 자기를 쳐다도 안 봐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걱정이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전차 타고 오면서 본 거를 얘기한 거예요. 제가 선생님 만나러 오는데 전차에서 어떤 소년을 봤는데 아주 찡찡거리고 어머니한테 막 그렇게 나 이런 거 싫어 저거 싫어 그런데 어머니가 아주 권위적으로 똑바로 앉아 막 이러는 걸 봤다고 그냥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올포트를 보고 그 어린애가 당신 아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거기서 깜짝 놀라가지고 프로이드는 사람이 말하는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이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의 표현이다. 그리고 어렸을 적에 무의식인 아주 이고 또는 이드, 슈퍼이고 여러 개 구분을 해가지고 인간은
자기 절제를 할 수 없고 아주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를 이제 얼른 떠오르면서 프로이드는 자기를 올포트를 어렸을 적에 태도 제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람으로 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이제 큰 생각의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올포트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큰 나무, 이 느티나무를 볼 때 이 느티나무의 아름다운 그늘, 아름다운 잎사귀, 아름다운 그 풍채를 보지 이 느티나무도 처음에는 요만한 도토리씨에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정신 분석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무의식으로 들어가면은 uncontrollable,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프로이드가 말하는 긴장에서 벗어나려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앞날을 향해서 항상 긴장을 자초하고 긴장 속에서 자기가 발전한다 이런 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성숙한 인간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문젠 얘기를 하면서 아문젠이 북극을 탐험하고 나는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가만히 있을 텐데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서 이제 하다가 결국 죽고 말았는데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큰 동기, 좀 더 큰 어떤 꿈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이분을 참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알프레드 애들러라는 이분은 안과 의사인데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열등감과 우월감에 대한 거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상담을 가르치고 또 학생들 가르치면서 굉장히 강하게 느끼는 거는 우리들은 너무 쓸데없는 열등감과 쓸데없는 우월감에 젖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분명히 잘할 수 있는데도 남과 괜히 비교해가지고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고 또 자기가 더 좀 잘하면은 밑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고 소위 갑질을 하고 이러는 게 전부 쓸데없는 우월감과 쓸데없는 열등감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알프레드 애들러가 그거에 대해서 꼬집어가지고 열등감과 우월감은 동전의 앞뒤와 마찬가지다. 열등감에서 젖어있던 사람이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데까지 올라가고 나면은 또 다시 열등감 느끼고 우월감 느꼈다가 또 다시 열등감 느끼고 이게 자꾸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는데 인간에게는 the great upward drive 위를 향해서 자기를 발전시키려는 대단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열등감을 보상하고 우월감을 이렇게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분이 주장하는 것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거는 인간이 다 보면은 공통적인 행동이 있어요. 전부 다 똑같은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에게 독특한 거는 누구든지 독특한 게 있는데 그 독특한 게 뭔가 하고 생각하니까 누구에게나 크리에이티브 셀프가 있다는 거죠. 자기에게만 독특한 아주 창의적인 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창의적인 자기, 그 사람에게만 독특한 거를 우리가 발견하고 키워주고 이러는 게 상담 쪽에서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서 알프레드 애들러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레이먼드 콜시니라는 그 앞에 얘기한 사람들은 제가 만나보지도 못하고 책으로만 본 사람인데 이 콜시니하고 얄롬은 제가 직접 만나고 이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이분들의 사상에서 굉장히 영향을 받았는데 콜시니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와이에 계셔서 제가 하와이 가서 만났는데 이분이 생각하는 거는 4R 상담이나 교육에서 해야 할 건 뭔가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respect 자기를 존중하게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responsibility 누구에게나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해라. 그 다음에 resourcefulness 실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response 자기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반응을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기력하고 또 좌절에 빠지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일깨워가지고 전부 자기 스스로를 좀 존중하게 하고
그리고 체력을 가지게 하고 책임감을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주위에 대해서 반응하게 하는 그걸 길러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분의 그 교육 철학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또 그 폴스단한 얘기를 들려주는 거 보니까 자기가 감옥에서 그 죄수들을 상담하는 일을 잠시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전혀 기억을 못하는데 이 젊은이가 자기가 어느 때 어떤 감옥에 있을 때 선생님이 제 IQ 검사를 보고 그걸 설명하면서 자네 IQ는 좋네 그랬다는데 그 말이 자기에게 너무너무 큰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 범죄에 있었던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내가 그래도 머리가 좋다는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큰 영향을 줘서 오늘날 내가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실화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게 스스로를 그런 해서 존경하게 되고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이게 교육이고 상담의 힘이다.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빈 얄롬인데 이 얄롬은 정신과 의사지만 이 사람은 정신치료를 하는데 무슨 약을 처방하거나 또 무슨 뭐 진단하거나 그러지 않고 토킹 큐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하는데 그 말이 그냥 보통 말이 아니라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일생을 돌아보게 하고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현재 어떻게 살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하게 해서 말로 그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분은 정신과 의사인데 철학과 문학에 대한 그 기가 막힌 지식이 있기 때문에 대단한 글도 쓰고 그래서 이제 심리 소설도 많이 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좋아해서 이분의 책을 내가 9권이나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상담이라는 게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스스로 정리하고 스스로 인문학적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길을 좀 갈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문 상담학에 대한 그 기초적인 거를 저한테 많이 준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부닥치는 제일 큰 문제가 뭔가 죽음과 삶의 의미와 고독과 자유와 선택 소위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이걸 우리가 다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이제 그 얄롬의 이론에 심취해 있고 또 이분이 얼마 전에 작년에 이제 부인이 돌아가셨는데 그 부인이 돌아가셔서 두 분이 쓴 책이 A Matter of Death and Life라는 게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제가 번역을 다 맞춰서 아마 이번 여름 안으로 나올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부부간의 사랑을 했는가 또 자기의 전문직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가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분들에게서 저는 큰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얻은 결론이 결국은 상담의 본질은 인간 존중입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이라는 건 결국은 말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이건데 그거의 중심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담은 마음을 읽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 그것이 인문학적인 기초가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담의 그 과정은 과거와 현재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게 하는 이런 게 상담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문학을 활용하는 것이 문학 상담이고 철학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철학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상담을 하는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자기 실현입니다. 자기 생명력을 회복해가지고 내가 나답게 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상담의 본질과 과정과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 이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학교에서도 그걸 많이 느끼는데 상담학회나 상담실학회나 여러 그 다른 분야의 상담 쪽에서 보면은 상담보다도 상담사 자격증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담이 우리나라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저기서 자격증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상담은 생명의 회복력, 생명의 본질, 생명의 원동력인데 이걸 그렇게 몇 가지 그냥 강의만 듣고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상담의 그 본뜻을 그걸 좀 알아야 되겠는데 상담사 자격증에 많이 관심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이유가 지금 상담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고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상담의 문턱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리고 또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남의 하소연이나 듣고 그걸 또 이렇게 퍼뜨리고 뭐 이상하게 또 얘기를 낳게 하고 그래서 상담이 가지는 그 부정적인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상담자의 일자리나 대우가 열악해요. 그래서 상담자가 아까 초두에 얘기했지만 법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스테이투스가 단단해서 자기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걸 전문적으로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상담의 현장에서 보면은 내담자의 문제, 그가 호소하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지 이 내담자를 인간적으로 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담할 때 무슨 시험에 대한 불안이나 뭐 무슨 공황장애나 뭐 시어머니와의 갈등이나 자녀의 갈등이나 이런 거를 물론 같이 생각하면서 올바른 길을 찾아야 되지만 그걸로 그치지 않고 근본적으로 이 내담자가 변화하고 인간적으로 성장하는 것 이걸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문학적인 배경이 있는 상담이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 훈련 과정이나 교육 과정이 그런 걸 다 이렇게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통틀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은 저는 그 상담은 나와 너와 이 세상에 관한 것을 아는 강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상담의 목표는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의 능력 발휘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거를 좀 더 깊게 넓게 그리고 바르게 단단하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읽어주는 그런 상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마음이나 셀프나 이게 결국 인간의 그를 얘기할 때 인간의 그 소울은 우리 마음에 하트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좀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상담에서 핵심이 셀프 자기인데 그거를 좀 영어로 풀어봤어요.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는 좀 자기를 탐색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검증하고 그거를 내가 생활하면서 또 그런 그 잘 될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셀프와 마인드는 같은 얘기인데 마인드도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 그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성실하게 그리고 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고귀하게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상담을 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그 상담을 하는 목적이 넓고 깊게 생각하고 느끼고 온당하게 표현하고 수용하는 게 말이 거창하지만 그런 생각으로 하면서 상담이 내담자로 하여금 변화와 성장을 향해서 노력하게 하는 과정이고 그것은 곧 인문학적인 가치치입니다. 그래서 상담은 상담활동과 또 문학활동 여기는 이제 문학활동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언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건강한 개인 그리고 진짜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 나는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상담으로 발달할 때부터 상담 자체로 발달한 게 아니라 융합 학문으로 발달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하게 한 방법론으로
자기를 개발하는 걸로,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마음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갈등을 해석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정말로 자기다운, 나다운 나만의 삶, 그래서 이거는 예술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통틀어서 오늘의 제 얘기를 종결하자면은, 상담은 생활의 원동력이고 생명력의 회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담은 매일매일의 이야기가 되고 고상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담은 그 매일매일의 그 상자, 일상생활의 말이고, 고상하다는 상자, 고상한 말, 우리 영혼을 다루기 때문에 고상한 생각을 가지는 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이 상담과 저기 문학 상담을 쓰긴 했지만은 좀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상담은 나를 돌아보고 내가 더 좀 잘 살 수 있고, 나뿐만 아니라 나를 찾아오는 내담자에게도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상담은 일생을 통한 과업이고 일생을 풍요롭게 하는 아주 훌륭한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상담 전문가로서의 삶을 사는 저의 철학이고 저의 신념입니다. 감사합니다.